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 고용량 메모리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들 잠시 후에 취재 기자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먼저 5월 마지막 주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최고 경영자가 지난 23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내년에 윈도우 8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어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출시 계획 발언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인기 등으로 인해 윈도우 PC 판매는 감소한 반면 애플의 맥 컴퓨터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포털들이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5로 알려진 후속 모델에 삼성전자 넥서스 S와 유사한 커브드 글라스, 즉 곡면 유리를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포스퀘어가 다음 달에 근거리 무선통신, 즉 NFC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버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윈도우 폰 7의 최신 버전 망고를 공개하면서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등을 제조하는 중국 폭스콘 공장 폭발 화재가 지난 20일에 있었는데요. 이 여파로 아이패드2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지난 24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실시간 음성 통역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25일엔 일본의 NTT 도코모도 스마트폰 동시 통역 서비스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닷한국 도메인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닷한국 도메인은 청와대라고 합니다. 상표권자는 오는 6월 21일까지 상표명과 일치하는 단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최근 자사의 실시간 방송을 모두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7월 이내에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2008년 7월에 문을 연 뒤 3년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 승인된 애플리케이션의 숫자가 50만 개를 돌파한다고 한 앱 정보 사이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중 실제 사용 가능한 앱은 40여만 개이며 그중에서 게임이 전체 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자책과 오락순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이 일본 대지진 여파로 소니와 파나소닉 등 주요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국이 음란물이나 선전 정보 등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23일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V에서 주로 사용하는 풀 HD급보다 해상도가 무려 16배나 뛰어난 울트라 HD TV를 일본의 샤프전자와 NHK가 지난 22일 발표했는데요. 오는 2015년 시험 방송을 거친 뒤 2020년쯤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10 휴대전화 사용자끼리는 010 번호를 누르지 않고 바로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는 기사들이 이번 주에 눈에 띄는데요. 지난 2004년 정부가 010 통합번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미 실시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에야 네티즌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살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살 성인 흡수율보다 1.5배에 이른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통된 휴대전화가 5천만 대가 넘습니다. 이 통신료만 따지면 매달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통신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통위가 내세운 방안이 실질적 요금 인하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제시한 요금 인하안에는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가입비 50% 인하와 월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음성 문자 메시지 데이터 통화를 개인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인하안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본 정부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전화 가입 시 지불하는 가입비나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기본료 인하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방통위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기본료를 1,000원씩만 내려도 이 통사는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통사들의 반발이 큽니다.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4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지난해 이 통사는 약 8조 7천억 원의 기본료 수익을 발생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이 통사 전체 매출의 약 3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통사는 쉽게 양보할 수 없겠지만 이를 인하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 혜택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발표할 통신료 인하 정책이 가입비와 기본료를 포함시킬지 아니면 숫자 노름에 불과한 갖가지 혜택 제공으로 통신료 인하안을 마무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알짜 뉴스에서 PC 관련 제품 가격 하락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최근 고용량 메모리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홍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GB급 고용량 메모리의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개월간 메모리 판매량을 분석한 다나와 리서치를 보면 4GB 메모리는 2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메모리의 판매량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단연 2GB 제품이 전체의 7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4GB 제품은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월별 판매량을 분석해본 결과 2GB 메모리의 판매량은 지난 1월 80%대에서 5월에는 60%대로 떨어진 반면 4GB 메모리의 판매량은 10%에서 24%로 오히려 2배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4GB 메모리의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인텔의 샌디 브릿지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높은 사양의 시스템을 꾸미고자 하는 유저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GB 제품의 가격이 이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진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사별 판매량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95% 내외로 메모리 시장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성능 메모리로 분류되는 지스킬의 제품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아직은 2~3%대의 미미한 점유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이 늘고 있어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삼성전자는 풀 HD 3D 기능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23인치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지난 3월 출시해 주목받았던 27인치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120Hz 셔터글라스 방식 3D에 3D 하이퍼리얼 엔진을 채택해 2배 더 생생한 풀 HD 3D 영상을 시야각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PC뿐 아니라 3D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게임 콘솔 등 여러 가지 주변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PC 주변 기기 업체 EMTEC INC는 Z68 칩셋 메인보드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SSD를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인텔 스마트 리스폰스 기술과 내장된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전환시켜주는 버추 GPU 기술이 내장됐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는 바이오 리모트 2 기술까지 더해져 PC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띵크웨어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동시 탑재한 3D 내비게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나비 3D 전자지도가 탑재됐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1GHz CPU와 512MB 램 등 고급 하드웨어 사양이 특징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의 하나인 컴퓨텍스 관련 소식 등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